정형화된 요리만 하고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재료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요리 방식이랑 다르면 이제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왜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 틀릴까라는 생각, 그리고 자책도 많이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는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제가 꽤 오랜 기간 요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뭐 업장을 여기저기 옮기긴 했지만 총 7년 정도는 이제 요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원하는 틀에 맞춘 메뉴, 그리고 똑같은 메뉴, 똑같은 요리만 해야 되는 게 이제 식당에서 운영하는 메뉴를 이제 직접 요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장을 가도 비슷한 맛을, 똑같은 맛을 항상 내야 되는 게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상대방한테 맞추는, 나를 위한 요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요리면 상대방한테 맞춰서 만드는 요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요리 쿠킹 클래스 운영할 때도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없으니까 레시피가 있지만 레시피에서 벗어나도 좋다.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요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제 소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도 요리도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커뮤니케이션, 이제 상대방을 위한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줘서 맞춘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한 요리를 하면 내 입맛에 맞게, 그리고 친구를 위한 요리를 한다면 친구 입맛에 맞게, 그래서 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재료, 식자재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렇게 쿠킹 클래스 오시는 수강생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걱정하는 그런 잔소리 겸 이런 소리를, 좀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지 않냐, 수익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과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불안함은 당연히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이런 저랑 같은 결의 이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 하나만 믿고, 사실 저 하나만 믿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자, 처음에 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모한 자신감으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이제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업 창업기관에서 6개월 정도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도 처음으로 작성해보고 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왜 굳이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느냐, 청년들이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어서 그때도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문은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많이 반대를 처음에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픈할 때까지도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고, 인테리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을 조금 절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직접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부모님은 모르는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우선은 처음 이제 요리를 아예 해보지 않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써는지, 어떤 재료가 어떤 시즌에 어떤 계절에 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훨씬 더 재료에 대한 이해도, 요리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사실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역에서 나는 재료는 바로 이제 운송 기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했을 때 영양학적으로도 영양소 파괴가 덜 된, 이제 멀리서 배송돼서 온 것보다는 영양소 파괴가 덜 되고 더 신선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하면은 더 흥미를 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더 알차져요, 사실은. 네. 저희 이모가 이제 충주 알림 사과 마을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신 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매해 보내주세요, 사과를. 근데 그 사과가 이제 B급이라고 해서 정상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매해 이제 농사 지으실 때마다 찾아가서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따온 사과, 힘들게 포장한 사과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요리를 하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봐서 활용을 해서 뭐 디저트에 활용을 한다든지 잼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두, 문의면에서 이제 자두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자두 이렇게 파지 조금 맛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협동해서 해보자. 이제 보통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건 아닌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왜 돈 안 되는 일을 하냐?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왜 힘든 일을 하느냐 하는데, 이게 저는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거라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네, 즐겁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쁘고 좋은 상품들을 좋아하는 게 이제 당연한 이치긴 한데,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요런 사과는 B급 사과다,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사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과 파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고, 사실 사과 손질도 직접 하시고 맛도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놀라워 하세요.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는 정품 사과랑 똑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다른지 약간 의문을 가져 하면서 사과 파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또 맛보면 굉장히 만족해, 저희 오시는 수강생분들 100% 거의 99% 만족해 하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역 가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나는 어디서 재배를 했는지, 누가 어느 농가에서 재배를 했는지 알고 가공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2차적인 매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요리를 만든다, 상품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알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지를 활용하는 것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려질 수 있는 제품이고, 누군가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농산물이지만 제가 한 번 더 가공을 하면 조금 더 맛있는 요리가 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
활용하다 보면 사람들도 이제 파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알고 드시다 보면 조금 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요리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사용했었던 재료들은 다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주로 사용을 했고 메뉴판에 보면은 항상 어느 지역에서 온 어느 재료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연시 되는 문화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할 때도 당연히 청주에서 나는 재료, 충북에서 나는 재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용할 때도 항상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괴산에서 온 버섯이 표고버섯입니다. 어디서 온 고추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청주에서는 뭐 이게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쿠킹 클래스를 진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고 수강생분들이 리뷰도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방문하시고 나서 그런 리뷰를 보면은 청주에 오래 살았는데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면은 조금 뭉클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납품 제의도 사실은 몇 번 받았었는데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 완벽한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할애는 꼭 필수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추구하는 쿠킹 클래스 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시간적인 조율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날도 생기고 거기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히 제가 100% 할애를 못한다면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사업이 커지고 누군가 이제 납품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더라도 도움을 드리는 정도까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월세라든지 이런 고정비 지출하는 게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보다 이렇게 지방 쪽으로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죠. 청주, 뭐 충주 이런 부분 사실 많이 비교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부담이 되진 않는 게 사실이고 지금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골목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반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운 메뉴 언제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11월 메뉴, 12월 메뉴는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수익이 막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나고도 있고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직업 만족도 100%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저는 21년도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요리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항상 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요리 공방을 하는 분들이랑 다른 점을 꼽자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이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미리 주셔서
같이 먼저 주셔서 모르는 사이인데도 먼저 연락 주시고 도움 요청하면은 선뜻 나서서 같이 수익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위기가 안 왔다는 것도 그렇고 힘들면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있다는 게 가족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비즈니스적으로도 힘들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조언을 해줄 분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처음에 창업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도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센터가 있다, 알맹이 장터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하고 미리 이렇게 먼저 선뜻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이 좋은 것 같다라고 먼저 선뜻 다가와 주시고 같이 해보자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네. 협업이요? 협업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많이 했었고, 뭐, 알맹이 장터, 제로 웨이스트 장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페스티벌 같은, 상냥하게 이런 페스티벌, 이런 데도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할매 떡볶이라고 해서, 무늬면에서 난 재료로 떡볶이 만드는 밀키트 사업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레시피는 끝났고 이제 곧 있으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 내수읍에서 했었던 농리브디아트랑 했었던 사업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청주에서 뭐 관광할 때 잠깐 들릴 수 있는 코스로도 공방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그냥 개인 간 개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랑 관광 사업이랑 협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조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협업을 할 때 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뭐세요? 내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제안 주시면 거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 부분이 많고 사실 정신이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일 때는 조금 정신이 없을 때도 많고 이게 맞나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출강도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요리 선생님이 필요하다 혹은 비건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참여해 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정말 정말 많이 주어졌어서 예전에 이제 식당에서 파스타만 만들 때보다 요리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너무 많아졌고 제 개인적으로도 능력치가 조금 많이 올라간 거 최근 2년 사이에 확 올랐다고 느끼고 있고 우선은 너무 재밌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네.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주변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먼저 물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못 찾는다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끼리도 이제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생태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는 분 해서 연락을 주실 때가 많고 또 결이 맞는 이제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찾아가고 있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주한다고 하죠. 그 레스토랑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편하긴 해요. 일이 훨씬 편하긴 합니다. 걱정거리도 없고 이번 달 매출을 걱정할 일 없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일하는 메뉴도 정해져 있고 해서 일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일을 10년, 20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해서 생각을 한 게 요리 공방이고, 또 요리 공방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고, 또 그래서 동생은 한 번도 일하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 때우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일을 했었던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동생이 보기에는 제가 일하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평 없이 이렇게 혼자서 잘하는 걸 보니까 멋있다,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자기가 보는 동생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100% 만족하는 직업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다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러움과 이렇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